네, 기분 좋은 시장 좀 이어지다가 오늘은 살짝 좀 약세를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일단 약보합 수준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빼고 있는 게 지금 시각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 빠르게 빼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도 일단은 매도 포지션 계속 규모는 키워갑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0억대 넘게 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5천억대, 그리고 선물도 지금 매도 포지션 훨씬 우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오늘 시장은 약간의 어떤 보합권 장세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CPI 발표라든지 이제 또 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온 만큼 이 경계심이 상당히 좀 많이 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또 굉장히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서 조금 관망하는 이런 눈치 장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 매수 주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우리가 또 이제 작년부터 숱하게 또 겪어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또 올라가는 섹터만 집중적으로 또 올라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항상 조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제 일부 이제 호재가 있는 섹터 위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이제 또 방산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또 섹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엔터주 다음으로 게임주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 워낙에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별로 실적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굉장히 좀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강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게임주도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그 건설 기계 쪽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좀 안 좋았던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건설 기계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을 보면은 시장보다 훨씬 더 이제 하회하는 이런 어닝 쇼크를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또 한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건설기계 쪽도 지금 낙폭과대를 이용한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어제 오늘 강화했던 섹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엔터라든지 이 관세 무풍지대에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 잘 갔던 섹터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방 그리고 엔터까지 관세 무풍지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강조해 주신 이유는 당연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이 현지 시간으로 11일에서 12일에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가 협상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혹은 그래도 좀 학습 효과가 남아 있어서인지 지수는 좀 나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고 좀 견조하게 버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생각보다 또 관세 영향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폭탄 발언을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또 시장에 대한 단기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노이즈로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트럼프 일기 때 겪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파장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 피해를 입는 이런 그렇죠.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진행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게 협상 카드로 그냥 사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른 동맹국이라든지 중국 쪽, 특히나 이제 적국을 좀 죽이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이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하원에 대한 의석을 과반수 정도 이제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을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달러 약세 지지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수출을 많이 시켜서 그만큼 이제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는데 사실 이제 관세 부과는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랑 또 연관을 안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책하고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방향이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계속해서 좀 치솟게 냅두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애플과 같은 기업들,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환율 관리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많이 키울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번 달 내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향후에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척도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역시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일부 섹터에 좀 수급이 몰리는 이런 이제 시장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분간은 좀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